자, 오늘은 내가 32평 소유주인데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다. 2천만 원이면 진짜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볼까? 비현실적으로 따라하지 못할 영상이 아닌 누구라도 해볼만 하겠다 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초보인 제 가족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대략적인 자재값과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정 순서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체인지 이 대표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견적 받아보면 완전 기본으로 해도 시작가 평당 200만원 견적 받으셨죠? 조금 더 양보해서 봐도 최소 평당 160에서 170만원은 받으셨을 테고요. 임대용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샤시는 1군 브랜드의 9mm 문선도어 600각 포쉐린의 졸리컷 시공, 아메스 독일 세팅 등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올수리 기준 30평대면 아마 시작이 6천부터일 겁니다. 하지만 30평대 아파트 나름의 올 리모델링을 2천만 원에 한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좋죠. 근데 업체 사장으로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설계적인 문제점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눈에 크게 보이는 인테리어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앞서 올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창호, 욕실 2칸, 주방, 도배, 장판, 랩핑, 탄성 코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주민 동의서와 엘리베이터 보양은 업체를 쓰면 30만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아니, 창호까지 이게 다 가능해? 하실 텐데요. 진짜 현실적인 가격이랑 공정 순서까지 정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 와이프는 아기 장난감 배터리 교체한다고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 하나 빼는데도 고생하거든요. 설마 제가 직접 공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30평대를 이 가격에 턴키 업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업체를 유지하려면 월세나 공과금, 각종 세금 등이 있을 테니 업체 나름대로의 마진을 붙여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반셀프 인테리어로 직영 공사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선 내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시작해 보시죠. 일단 금액이 많이 드는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유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창호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 있는 거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자체가 집을 매수하셨다는 의미일 텐데요. 매수 전 여러 곳 임장을 다니셨을 때 집값에 영향을 받는 인테리어가 어떤 거였나요? 정답은 창호입니다. 특히 외부 창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백에서 몇천 정도 가격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내 집의 퀄리티를 높이시려면 외부 창호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겉에 드러나는 인테리어 좋죠. 하지만 단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잔뜩 하고 단열 관련해서 고통받는 집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막연히 창호는 비싸서 그거 바꾸면 창호만 2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동안 창호에 마진을 많이 붙여왔기 때문에 뭔가 그냥 비싸다고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집이라면 그리고 내가 2천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면 내부 창호보단 외부 창호를 바꿀 것 같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창호의 기능은 외부 창을 함으로써 기능과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 창만 해놓고 눈이 오거나 태풍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부 창보다 왜 외부 창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호의 기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건 외부 창이야. 내부 창은 기능성을 안 갖고 있어. 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기밀성, 수미성, 내풍합성, 단열성, 차음성 이거 자체가 외부 창호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부 창도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그 기능이 아무래도 외부 창이 더 되겠지. 보강심도 더 강하게 심어져 있고. 아, 용도별로 그게 창호가 있구나.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현금 예산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욕실입니다. 30평대면 욕실이 2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욕실이 하나다, 그럼 2천만 원 예산에서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도어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 남으니까요. 여튼 욕실 2칸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욕실 리모델링의 기준은 덧방입니다. 당연히 요즘 많이 하는 600각 포르셀린 타일에 졸리컷 등 포기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다만 300의 600각 자기질 타일도 색상만 잘 맞추면 정말 이쁘게 리모델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골라주세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업체에서 추천해주는 예산에 맞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추천해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일 테고, 그 의미는 가장 무난한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욕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곳이고 샤워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공간도 2천만 원 예산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하니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방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알루미늄으로 된 상판이 아니고 당연히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시공을 해야죠. 다만 인덕션을 넣으면 예산에서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으니 가스 쿡탑으로 쓰신다면 충분히 예산 안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방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고 거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용부이기 때문에 주방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 안에서 해결 가능하니 이것도 진행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크게 금액이 들어가는 3가지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배, 랩핑, 장판, 탄성 코팅 등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한다면 일단 우리 집에서 살짝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나름 올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 리모델링은 아니지 않나? 올 안 한 게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창호였지. 그리고 내부 창호 랩핑 다 해서 새 것처럼 보이지. 도배했으니까 뭐 깨끗해 보이지. 장판했으니까 깨끗해 보이지. 욕실 2칸 다 했지. 욕실 새 거지. 문도 랩핑했으니까 새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주방까지 다 했지. 고칠 데가 없잖아, 더 이상. 그럼 이제 궁금해하실 반셀프로 이걸 했을 때 인테리어 진행 순서와 각 공정별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액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여러 명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댓글이 한두 개는 분명 달릴 것 같은데요, 나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비싸게 말하냐 라고요. 그런 건 솔직히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은 철거입니다. 욕실 공사와 주방 공사를 하기 위해 욕실 2칸의 도기류와 수전류, 장 철거 등 덧방을 위한 철거 비용은 4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주방 철거 비용은 20만 원 정도 비용을 잡으시면 되고요. 철거 비용은 총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외부 창호를 공사하시면 되는데요, 30평대 기축 아파트 기준으로 대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호 공사가 끝나면 전체 타일 덧방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타일 덧방 공사를 하실 때 인건비로는 화장실 2칸 140만 원, 발코니 60만 원, 주방 20만 원, 현관 20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걸 더해보면 타일 인건비로는 24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타일과 시공을 위한 부자재, 그러니까 에폭시나 줄눈 매지, 코너비드 등 이런 것들도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요. 욕실에 들어갈 도기류나 수전류, 그리고 천장재와 욕실 장 등 욕실 자재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고요. 이걸 시공하는 욕실 2칸 세팅 비용은 50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방은 6m 정도의 길이로 기본 기기류 포함해서 대략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철거 비용은 욕실 철거 40, 주방 20, 총 60, 외부 창호 600, 전체 타일 인건비 240, 타일과 기타 부자재 100, 총 340, 욕실 자재비 100, 욕실 세팅하는 비용 50, 총 150, 주방 35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더해보면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고 나면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 바꾸지 않은 내부 창호나 문,
신발장, 현관등, 랩핑을 하면 되는데요. 예산은 150만원 정도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탄성 코트 70만원, 합지도배 시공 150만원, 장판 1.8T 기준 80만원, 여기까지 총 195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폐기물 비용 처리로 예산을 잡으시면 30평대 나름 올 리모델링 공사를 2천만원에 마무리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공사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금액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도전해보실만 하시겠죠? 내가 원하는 입주 날짜를 정하고 각각의 기술자에게 전화를 하시고 해당 순서로 짜시면 됩니다. 네이버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 가시면은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리뷰 많은 분들과 우선 컨택해 보세요. 자, 오늘은 내가 32평 소유주인데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무엇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목공 작업 들어가고 샤시 올 교체하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싹 바꾸면 너무 좋죠. 하지만 높아져 버린 인건비와 자재값으로 30평대 2천만 원으로 못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업계에 있어 오면서 근 몇 년간 자재값과 인건비가 정말 높아졌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엔 제 신혼집을 올수리 해봐서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조정받았다 해도 여전히 비싸고 금리가 피크를 쳤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2천만 원이면 진짜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 30평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20평대, 40평대에 대한 것도 찍어보려고 할 테니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업계 관련해서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